마음을 준다는 지은호의 신호에 지혁은 먼저 잃을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이 계산했던 모든 손익표가 결국 사람의 마음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배, 우린 이미 깨진 그릇이야. 다시 붙여도 쓸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붙여지긴 했으니 좋은 선후배로 지내요. 지은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결정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다는 걸 지혁도 알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며칠 전 DNA를 등록하면서 만든 파문을 먼저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흔들어 놓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첫 번째 파도는 가족에게서 밀려왔습니다. 정순이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은호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했지. 근데 엄만 내가 혼자 아파지는 건 싫다. 누군가로부터 은호의 입양정보 공개 신청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는 거야 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정순이는 한숨을 길게 뱉다가 그럼 같이 보자. 결과 나오면 엄마 먼저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회사에서 몰아쳤습니다. 예비 입찰을 통과한 뒤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던 지역에게 뜻밖의 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핵심 앵커 투자사가 리스크 재평가를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요. 통지서엔 구체적 사유가 모호했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이해관계자 우려, 파트너십 적합성 재검토.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박성재는 소식을 듣자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다. 내 쪽으로도 미세하게 기류가 바뀌고 있어. 성재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누군가 내 뒤를 캐고 다닌다. 재무보다 사람을. 세 번째 파도는 더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단독 인수전을 진작부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이 홀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면상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혁아, 혼자 능력 시험 보듯이 나서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말끝은 단단했는데요. 지혁은 아버지, 이번 건은 제가 시작했고 제가 책임질 겁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그렇듯 가치관의 충돌로 끝났습니다. 상철은 정년 퇴직 뒤로도 가족을 책임감으로 묶어두려 했고 지혁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둘 다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날 밤 지혁은 성재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고백보다 먼저 잃을 걸 계산했어. 그래서 늘 한 발 늦었고. 성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반대로 내 감정이 사랑인지 동경인지부터 계산했거든. 그래서 결국 안 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방식이 서로를 닮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듯 같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성재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번 투자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혁은 대답 대신 자료 더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말로 붙잡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쩌면 그 말은 은호에게도 투자자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동시에 던진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에게 뜻밖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입양 관련 기관으로부터 잠재적 친족 일치 표본이 하나 더 있다는 연락이었는데요. 단정은 금물이라 했지만 생년 출생지 메타 정보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문제는 그 표본의 제출인입니다. 이름은 비공개였지만 제출 창구가 일반인 경로가 아니고 법률 대리인 접수였다는 점이 오히려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낀 거죠? 은호가 묻자 담당자는 특수사정 때문에 당사자께서 신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표현은 조심스러웠는데요. 유명 인사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은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직감이라 스스로 다그쳤지만 마음 한켠이 시리고 시렸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또다시 신 팀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지은호 씨 팔로우하겠습니다. 성희는 짧게 혀를 찼습니다. 당연한 걸 매일 보고하면 내가 고마워해야 하니? 말은 날카로웠지만 손의 뒷문서의 모서리를 매끈히 고르는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성희는 오래전 자신의 선택을 집안의 품격이라는 말로 포장해 왔는데요. 박성재가 학창시절 겪은 일, 그리고 그날 지역이 나타나 구해낸 기억들까지 그녀는 모른 척 덮어두는 방식으로 집안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호가 DNA를 등록했다는 풍문이 귀에 들어오자 감정의 금이 잡힌 듯 했습니다. 성희는 거울 속 자신의 미소를 점검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서늘하다는 말이 누군가의 묘사였음을 기억해내며 그 서늘함을 다독이듯 입꼬리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지역은 투자 철회 원인을 추적하다가 특정 로펌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가 주요 투자사 몇 곳에 동시에 전달됐다는 정황을 잡았습니다. 보고서의 논지는 단순했습니다. 피인수 기업 대표 후보의 대외 리스크, 사생활 노이즈와 가족 간 갈등, 그리고 과거 결혼과 관련된 거래적 판단에 대한 유언 비어가 뼈대였습니다.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읽는 이가 누구를 떠올릴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역은 차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는 내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자신이 한때 내뱉은 문장이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이상철은 조용히 김다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이는 늘 계산을 하지. 그게 버릇이야. 근데 이번엔 아버지인 내가 계산을 줄여야 할지도 몰라. 다정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럴 나이가 됐어요. 애들이 자기 실수로 배우게 놔둘 때도 된 거죠. 다정의 말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호는 공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DNA 검사가 절차상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였는데요. 상대 측이 직접 대면 동의를 원한다는 이례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지은호는 동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낯익은 공간, 한적한 미술관의 조용한 라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저는 박영라 씨의 보호자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박영라, 그 이름은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었고 고성희의 딸이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사 결과를 봐야 확정되겠지만 양측의 요청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스쳐가는 가능성만으로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심장이 아주 크게 한번 뛰는 걸 들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고성희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그는 오랜 줄타기 신경전을 끝낼 각오로 왔습니다. 성희는 처음엔 무표정으로 버텼는데요. 아무것도 없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왜 내 주변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정리하려고 했어요? 왜 누군가의 가족사를 건드려요? 질문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성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넌 모를 거야.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가 움직여. 그 말은 오래된 신념 같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은호에게 느꼈던 감정의 정체가 바로 그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역은 투자사 한 곳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당분간 단독 인수전 포지션을 유지하되 파트너 구조를 유연하게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결과로 덮겠습니다. 콜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돼요. 보내는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좋은 선후배로 지내자고 선을 그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역은 답장을 쓰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돼요. 어디든. 짧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던 지은호는 느리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나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누가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내가 좋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지혁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놓친 시간이 많았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는 놓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온기가 번졌는데요. 그 온기를 가르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호 씨 검사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상대 측 동의가 방금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도 가능한데요.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나 가야 해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한때 말보다 계산을 앞세웠던 남자가 이번엔 아무런 계산 없이 내민 한마디였습니다. 은호는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같이 가요. 병원 복도는 차분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지혁은 한 발짝 뒤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기치 않은 실루엣이 복도 끝에 스쳤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영라는 두 사람을 보자 짧게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또 다른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느 때처럼 완벽했는데요. 지은호 씨 반가워요. 오해가 생기기 전에 필요한 것부터 정리하죠. 차갑고도 친절한 음성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심장 박동이 한 번 더 커집니다. 지혁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박힌 것입니다. 파트너 후보 오늘 저녁 미팅 가능. 단 외부 변수 통제 조건. 지혁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무엇도 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검사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즈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무적 절차로 보면 결과는 빠르면 2주, 보통 4주가 걸립니다. 다만 그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공개 범위에 민감하셔서 결과가 나와도 전면 공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누가 나를 버렸는지보다 누가 나를 지켜왔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복도를 나오는 길 지혁은 문득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거야. 지킬 거야. 너 지켜주고 싶어. 은호는 잠시 그 말을 들여다보다가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알고 있어. 짧은 대답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이상철은 TV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 녀석은 자기 방식대로 가는구만. 곁에 앉은 김다정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닮았다니까요, 여보. 당신이나 지혁이나. 서로 다른 창가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쪽에서 고성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보가 사람을 움직인다. 다른 쪽에서 지혁은 같은 도시를 보며 속으로 단 한 줄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지은호가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 기준은 내가 정한다. 투자 철회의 공백은 더 큰 판을 예고했고 DNA 결과는 누군가의 오래된 거짓과 누군가의 오래된 진심을 동시에 불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해 어긋났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에 어울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요.